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한경수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위안번호 63호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일반 가족, 다문화, 한부모, 미혼모, 외국인 가족 등 다양해진 가족 유형에 필요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육아 및 가족 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가정행복지원센터 운영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입주기간 및 입주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운영관리, 입주기간 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사용허가 입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아동복지법 제44조 2, 영유아 보육법 제7조입니다. 예산 조치로서는 2023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기획예산 담당관과 감사 법무 담당관, 시정혁신 담당관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입법 예고는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해서 제초력은 없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거제시 용수 1길 35 아주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입주기간이란 센터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기간을 말한다. 2호 사용자라 하면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기간이나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사용료라 하면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호 입주기간 공용시설이란 상담실, 교육실, 강의실, 조리교육실 등 입주기간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호 대관시설이란 센터 내 다목적 강당과 커뮤니티홀을 말한다. 제4조 입주기간,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호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통합상담센터. 3호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공동육아 나눔터. 4호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 돌봄센터. 5호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 6호 그 밖의 거제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74페이지 제5조 입주부담금 및 감면, 제1항 입주기간은 임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입주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관계법령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3항 입주자의 입주부담금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의 감면 규정에 따라 부담액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 방법,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항 입주부담금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전기, 전화, 통신 등의 공공요금은 별도로 부담한다. 제6조 운영관리 1항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구성 1항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입주기간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협의회 위원장은 센터 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부서의 장과 입주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5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운영 제1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이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항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한다. 5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6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협의한다. 1호 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호 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호 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호 입주기관 간의 공용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호 입주기관 간의 프로그램 및 대상자 연계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의 시장이 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1항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항 센터의 대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3항 시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 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호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숙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호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호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호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항 대관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76페이지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거제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전액 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50 2항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 변경 신청서에 감면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항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호 거제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호 사용자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항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호 사용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호 사용자가 허가받은 이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호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호 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호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호 그 밖의 시장이 시설물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필요한 부대 설비를 설치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항 사용자는 부대 시설을 파손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항,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 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센터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호,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호,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호, 그 밖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1조 시행일 2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 행위. 시장은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78페이지 별표 1 가정행복지원센터 대관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입니다. 다목적 강당은 평일에 기본 1회 3시간에서 주간 7만원, 야간 8만원,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10만원이며 커뮤니티홀은 평일에 주간 5만원, 야간 6만원, 토요일 주간 6만원입니다. 1시간 추가당 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냉난방기 사용 시에는 1회 2만원이 가산됩니다. 다목적 강당은 빔 프로젝터하고 방송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고 커뮤니티홀은 방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전시회 위주로 전부한테 개방형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2 가정행복지원센터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입니다. 반환 사유 후 발생일에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된 날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7일 이전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6일 이전에서 사용일 1일 이전은 납부한 사용료의 50%, 사용일 및 이후에는 반환금은 없습니다. 별지 1호, 2호, 3호 서식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이 비용 추계 결과로 추계 전제, 세출, 임금 변화 상시 근로 2명 기준으로 공무원 7급 1명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9급입니다. 운영비로는 2023년 가정행복지원센터 예산안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한 해 총 비용이 1억 6,373만 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늘어나는 가족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과 제안 조달 협의를 거쳤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성별 역량 평가 검토 의견 통보서에는 협의회 구성에서 성별 비촉직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과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위해서 별지 1호 3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하였습니다만 88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불수용하였습니다.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통해서 남녀 사용 인원수 책정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남녀 사용 인원 통계는 시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도출할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73페이지 어안번호 63호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가정행복지원센터가 2023년 1월 준공 예정으로 가족 상담, 가족 소통, 가족 교육, 자녀 돌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제시 가족행복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부터 안제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센터 명칭 및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기관을 입주기관이라 하고 사용자, 입주기관 공용시설, 대관시설 등 각각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제 4조부터 안제 5조까지는 입주기관 및 입주부담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과 입주 부담금 산정은 그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그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르고 감면 규정과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공공요금은 별도로 부담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 6조부터 안제 9조까지는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기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6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 7조부터 안제 9조까지는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입주기간 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입주기간 간의 운영관리 및 연계 프로그램 공유를 위해 센터 업무부서의장과 입주기간장은 당년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10조부터 안제 15조까지는 가족센터 운영 및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준수사항, 입장의 제한 등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준공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고 가족상담, 가족소통, 가족교육, 자녀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센터 착공부터 이제 조례까지 다 완성 이제 하셨습니다. 그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 75페이지 보면서 조금 이제 층별 시설 및 운영 계획 안에 이게 이제 아닌 거잖아요. 예. 저 이제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소관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 조직 개편이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 하면은 네. 이제 6종이랑 요 1층에 있는 아동 돌봄, 2층에 있는 아동 돌봄 이것도 다 여성 정책과로 그래 예.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센터는 평생교육과만 이제 다른 부서가 투입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이게 지금 보통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나요? 5호점까지 있는 걸로 알고 그 있는데 아파트도 들어가고 예. 저희 공간이 있으면 공공기관에 요거는 우리 들어가고. SOC 복합화 사업으로 지금 당선된 예. 걸 했지 않습니까? 예. 요게 들어가야만 이 건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까? 예. 그게 SOC 복합화 시행할 때 예. 저희 가족센터하고 보건복지부의 다 함께 돌봄센터하고 같이 그럼 포함해서 들어갔습니다. 요 센터 꼭 들어가야 되네요. 예, 예. 아하. 아니 저는 요 안을 보면서 우리 지금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조금 최초 계획보다는 약간 난항을 겪고 있다 해서 요런 가정 행복 지원 센터 안에 그 보호 기관이 조금 같이 있으면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동 전문기관은 좀 밑에 설치하는 걸로 먼저 번에 돌봄.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가정 행복 지원 센터랑 이 같이 연계돼 가지고 안에 있으면 좋은데 예. 혹시 SOC 그 공모 안에서 요 부분을 빼내고 보통 이제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저희 나중에라도 그런 운영 방안을 좀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고 만약에 저희가 항상 사업 시행을 할 때 예산을 받을 때는 그 예산 목적 외에는 또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굳이 하려면은 승인을 또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공사하고 감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71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참고사항 세 번째에 예. 관계 법령에 보면은 우리가 요 가정행복지원센터라는 그 지지에 맞게 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그 법률이 있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이렇게 법률 이게 있는데 예. 우리 그러면 이 가정행복지원센터에 성폭력 상담 센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예, 예. 저희가 이게 지금 복합화 건물이다 보니까 처음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시행할 때는 가족센터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에 들어갔었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 또 한 5억 정도 받아오는 게 행정안전부에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지원 공모에 또 선정이 되는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린이 도서관하고 성폭 네네. 가폭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폭 아동센터. 성폭하고 성폭력하고. 가폭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성폭력 상담센터가 중간에 안 들어가는 걸로 이게 들었는데 어떻게 아니 결정이 정확하게 지금은 났습니까? 저희한테 뭐 안 들어온다고는 말씀은 했는데 중간에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처음 선정할 때는 여기 들어오는 걸로 그 조례상에는 일단 넣어놨습니다. 조례상에 넣어놨는데 이제 정확하게 지금 결정이 된 거는 없네요. 본인들은 의사는 지금 현재는 못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통보는 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못 들어가면은 여기에 준한 센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른 성폭 상담소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지. 그러면 혹시 장애인 성폭력이는 장애인 성폭 상담소는 지금 저희한테 없지. 따로 없고 신청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근데 좀 추진을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단 이거는 여기서 묻고 따로 제가 예, 그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아주동에 어쨌든 가정행복지원센터 들어서서 이렇게 잘 운영돼서 뭐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자면요. 일단 여기 지하 1층에 예.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일단은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몇 명? 면적이 제법 크긴 크던데. 네. 지금 저도 정확하게 그러면 예. 그 위에 있는 북카페는 면적이 안 나요. 북카페는 1층에 그냥 로비에 예. 그냥 쉼터 개념이고, 예, 예, 예. 센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도서관은 공식적으로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입니다. 기능을 합니까? 예, 기능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근무하는 인력을 보니까 우리가 팀장 7급 팀장 한 예. 명이고, 그죠? 예. 그다음에 시설 관리를 할 그 직원 한 명, 시간 선택자 한 명이고 예. 두 명입니다. 2명 공무원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공무원 두 7급 명입니다. 정규직 한 명하고 시간 그다음에 선택 9급. 연기자. 예. 그러면 이게 어린이 도서관도 우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한다면 저희가 일단은 사서의 기능을 사서보다는 일단 처음에는 기간제를 써보고 네. 저 어느 정도 운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인력에 이제 사서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인력 보충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직 운영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주변에 저희가 지금 내년에 지금 설치한다 하더라도 당장 상반기부터 바로 들어가지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책도 하고 뭐 이러면은 사서직보다는 일단 기간제를 좀 쓰면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한번 그래서 결정할 내년에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입주가 2023년 1월 딱 이렇게 돼 있는데 1월부터 어린이 도서관이 짜잔 하고 이렇게 딱 지금 사용 도서관- 가능하게 됩니까? 도서관은 지금 4월로 지금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당장은 좀 힘들지. 아, 인테리어도 그래서 해야 되고 하니까. 예,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북카페 수준이 아니고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어린이 도서관으로 우리가 신고를 한다면 등록을 한다면 이거는 사서 기능을 그거는 이제 자격을 추후에 인력을, 갖춘, 예, 인력을 한번 다시 사서가 하겠습니다. 채용이 되어서 도서관 운영해야 된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죠, 예. 과장님? 예, 도서관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은 한번 뭐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이라 한번 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번 해보고 좀 정착이 되면 정식적으로 사서를
고용하겠다, 채용하겠다 이렇게 예.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해야 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그 74페이지 운영관리센터 이 센터는 우리 시에서 이제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건 직영으로. 직영이고 예. 센터장은 이제 우리 과장 예. 담당 과장이 되는 담당 거죠. 부서장입니다. 예. 부서장 과장일 예. 텐데 제가 여기 제5조의 그 입주 부담금은 매년 1월 말까지 전액 납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입주 부담금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아마 다 상금을 하면 지금 됩니다. 추산되었죠. 예? 다 금액은 다 추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추계는 일단은 산출은 일단은 한번 하셨죠? 내봤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입주 예정인 예를 들면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예. 가족센터는 저희가 Y의 자체이기 때문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기는 입주 부담금이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지금 부담금 있는 데는 가포하고 성폭 두 군데입니다. 네, 이 두 군데 대략 들어온다면 얼마 정도? 가정상담센터는 850만 원 정도고요. 성폭은 7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한 700~8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다면 이거를 사실 뭐 그런 단체가 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임대료 지원을 예. 지금 현재 가폭에 지금 저희 공공시설에 있으면서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임대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한 그 200~300만 원만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00~800만 원을 일시불로 이렇게 하라면 부담이 조금 무리죠. 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시가 운영비를 좀 운영비 지원해주고 안에서 있기 다 때문에 포함시켜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300을 예. 이제 그 자체 연간 그리 하면 됩니다. 법인에서 부담하면 되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좀 분납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 예. 뭐 일단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7조 협의회 구성에서 예. 사항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예.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이걸 좀 특별하게 뭐 전문성이 있는 자들로 구성하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필요한 사람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네. 저희가 뭐 인근에 뭐 통장님이나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그 우리 센터 운영하면서 또 전문직이 필요한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위촉직 위원을 지금 구성하려고 아니면 또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위촉직 위원은 안 하기는 또 그렇고 조금 그 위원회 그걸 갖다가 조금 열어놨습니다. 문을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입주한 단체는 다 무조건 다 들어가고 들어가게 돼 다 있습니다. 들어가고 예. 그 외에 예. 그 인근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예, 예. 뭐 주민 대표를 넣든지 그렇지, 예. 뭐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또 다른 전문가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이나 기타 뭐 다른 곳에 뭐 아동 전문가나 이런 분들 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협의회가 이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제 소통의 창구지 말하는. 그렇죠. 거지. 소통이 창구이기도 하고 그 결정 의결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잘 굴러가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하여튼 지역에서 이 좀 지역과 원만하게 잘 하여튼 소통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은 참 센터가 탐이 나는 센터였는데 아주로 가서 어쨌든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 예. 사실 저도 협의회 구성 때문에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촉직 위원을 그 과장님 말씀 중에 구성해야 되겠지 하면서 안 할 수도 있다 하셨고, 그래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에 좀 더, 예. 예, 그걸 두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러시다 하니 어떻게든 좀 정확한 구성의 요건을 갖춰서 좀 구성을 하시는 거에 지금 아니니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그 형태의 이제 시설들이 예.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이 협의회가 사실 기능도 또 중요 기능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만 당연직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이 센터를 이용하고 보는 사람들 여기도 좀 반영되는 게 좋을 예.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 75쪽에 4층에 반가운 조리 교육실이 있어요. 청사 지금 운영 계획 아닌데 예. 이 조리 교육실을 이게 지금 아니긴 하나 어떤 형태로 쓰고 어떻게 하려고 여기 넣어놨는지 조리 한번. 교육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 문화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교육 위주로 하는 할 걸로 겁니다. 이제 예, 예. 하는 걸 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문화도 그렇고 이제 뭐 이주노동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그 나라의 엄마들이 음식을 해 먹는 게 너무 엄마들이 힘들- 와서 어. 쿠키나 만들고 뭐 이런 예.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거 그게 같이 이게 쓰기 위해서 딱 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좀 자유롭게 오픈해서 다른 사람. 근데 이게 이제는 시설 어떨까? 자체가 가스도 있고 이제 위험 시설이다 보니까 맞아. 응. 개방형이 돼버리면은 안전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늘 그런 저희가 고민들을 교육 많이 프로그램에는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딱 두고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고 지금 아니니까 예, 예. 워낙 이게 여기 앞에 보면 외국인 가족이라는 게 예. 범주가 딱 들어있길래 제가 기뻤던 게 이분들이 그 자기 나라 음식 해먹는 거에 애로사항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만나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잘 이용하면 어떨까 네, 생각이 사전에 들어서. 사전에 뭐 승인 받고 예,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좀 가능하지 열어서 않을까 고민을 싶습니다. 해봐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가장 기대가 큽니다. 청소문화집처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에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너무 편해야 하는 거 아이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으로 지역과 학교가 학생을 함께 키워나가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교육 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그리고 시장의 책무는 안 제3조, 지원의 범위 안 제4조, 비용의 부담 안 제5조, 행복교육지구 평가는 안 제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 교육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 역량 부족 평가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 제정안 동의 의견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중 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2호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3호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상남도 교육청 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시와 업무 협약으로 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호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란 시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 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항 거제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시장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교육, 제2호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활성화, 제3호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 활동, 제4호 교육 관련 지역 특화 사업, 제5호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비용의 부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시와 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분담한다. 제6조 행복교육지구 평가, 시장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복교육지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78페이지 어안번호 36호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이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학생, 행복교육지구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나열하였으며 특히 학생 정의 조문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 3조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를 추진하는 주체가 거제교육지원청이므로 교육지원청을 배제하고 시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사안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 4조부터 안제 5조까지는 지원의 범위와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였으며 거제시가 지난 2020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복교육지구에 선정되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대한 규정으로 시에서는 협약에 따라 2022년까지 총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관련 사업 지원의 범위와 비용 부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 6조는 사업의 추진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복교육지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교육을 혁신하며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20년 선정된 후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소통, 협력하여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관계법령 등의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김해행복교육지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거제시를 포함해 13개 지역이 지정되었고 2022년에는 창원 등 5개 시군도 지정되어 경남도 내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경남도 내는 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지자체 7곳을 포함해 전국 100곳의 자치단체에서 행복교육지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현입니다.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한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20년 6월 26일 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1차년도 운영을 거쳐 2022년 7월 22일 행복교육지구 추진에 관한 연장 협약에 따라 지속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협약만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중에 의원 발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서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여 최종 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부서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행복한 교육문화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관심 많으셔서 또 좋은 조례안을 계속 검토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또 최양희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례 이렇게 검토하시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이 목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모두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좀 지자라는 저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사실은 서울 경기도는 혁신학교라 해서 이미 하고 있었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지구라 해서 이미 하고 있었고 지금 경남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늦은 데다가 전국의 광역에는 다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마을 여기 이제 우리는 여기 마을 교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역민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경상남도에도 이렇게 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우리 소위 말하는 방과후 또는 뭐 진로체험 뭐 이런 교육들을 학교 교과 수업 외에 이렇게 확장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어서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기존에 있는 그런 시스템 중에 방과후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 시스템보다 요 마을 학교 시스템이 더 괜찮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방과후가 또 충족하지 못하는 또 다른 더 풍성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봅니다. 방과후의 그 목적이 내나 그거 아닙니까? 원래 공교육이 일정 부분 하지 못했던 것을 방과 후에 말 그대로 이제 외부 강사들에 의해서 공교육이 수행하지 못했던 과업들을 방과 후 그 수업을 통해서 조금 해소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과후는 주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하는데 대개는 보면 학교 수업의 심화 과정, 뭐 영어 수학 또는 이제 악기 위주의 음악 예술 활동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외에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의 수요 조사에 의한 게 네.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방과 수업의 형태 아닐까요? 네, 그렇게 해서 방과후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과후에 그런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건 또 방과후 다음에 이제 마을 학교의 개념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방과후는 보다 이제 마을로 더 확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 마을 학교 개념은 사교육의 개념입니까? 공교육의 개념입니까? 공교육은 우리가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을 학교는 그런 공교육의 영역은 아니죠. 공교육 영역은 아니고 네. 확실하게 공교육의 영역에 침범이 돼서는 안 된다. 공교육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공교육 기관인 학교를 둘러싼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양한 예를 들면 뭐 농사일, 뭐 농장을 뭐 하고 계신 분은 뭐 예를 들면 뭐 파프리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아이들 함께 뭐 알려준다든지 뭐 공예하시는 분들은 공예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왜냐면 굉장히 다양한 저는 그럼 체험을 요 하고 있다고 정의와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의 이 조례에 따라서 이 마을 학교를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영유아부터 해서
유치원이 몇 살부터죠?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부터 해서 초중등 교육법까지니까 만 19세 고3까지는 전부 다 이제 대상인 거네요. 네네, 거기다 이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학교 밖 이제, 청소년까지. 포함을 한 것이요. 우리 어리게는 영아부터 또 많게는 고3까지 이렇게 마을 학교에 마을 이런 수업에 공동체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네. 학생들이 네. 상대적으로 좀 보호가 많이 필요한 이런 학생들을 대상인데 이 강사라든지 마을 교사라고 이런 자격을 지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준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관대한 편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이제 그분들이 아마 교사 자격증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교사 자격증이 우리나라 임용 자격증. 예. 뭐 전문성을 이제 말씀하시니까 네, 그거는 극소수겠죠. 예. 극소수고요. 우리 예. 방과후 선생님들도 교사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그건 이제 분야에- 학교라는 전문 기관 안에서 이제 학교라는 기관 안에서 행해지는 거니까 네네. 어느 정도 지도 감독 그 시스템은 좀 형성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마을 학교는 말 그대로 그 마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네. 제가 이제 염려하는 바들이 그런 네. 겁니다. 이제 엊그제 저희 이제 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네. 우리가 명확한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조금 약한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지난 2년 동안의 그런 시행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또 우리가 더 마땅히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추후에 조금 진행해도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부터 시행을 해서 아마 초기에 아마 시행착오도 있고 뭐 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이미 예산이 집행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는 이제 도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조례 근거해서 아마 각 시군의 예산을 이제 그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경상남도 조례예요? 아니면 도교육청 조례입니까? 경상남도 조례. 도조례. 경상남도 교육청 혁신 교육청 조례겠죠. 예, 교육청 조례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도 이게 이제 함께 예산을 보태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는 거죠, 조례에.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발의하신 위원님의 이제 취지는 저는 이제 다 돼서 과장님께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 최양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각 경남의 행복교육지구가 그 지정이 되고 우리가 공모에 따라서 2021년부터 진행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명확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의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지원 근거였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협약에 의한 예. 협약에 따라서 이제 공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협약에 따라서 처음에 시행을 했고 예. 이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딴 데 편성은 되겠지만은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디 심의를 받고 할 사항이 없어가지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그 심의할 때에 예. 거기에 심의를 이제 다른 것도 뭐 거치는 기구가 없다 보니까 거기를 거쳐서 그렇게 이제 실제로는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교부를 해줬습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그 지난 2년간에 우리 조례가 없었는데 지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예. 뭐 명확하지만 않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남 마을 그 시행이 이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제 예, 경남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예. 경상남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서 예.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이 그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2년 동안 지원을 했고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난 2년간의 그런 시행착오가 한 번 정도 우리가 뭐 점검의 그런 기능도 없었는데 한 번도 우리가 확실히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거제시 사업이다라고 못 박아 놓을 조례를 먼저 조금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협약에 의해서만 계속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은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도 경상남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조례에 근거해서 마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시하고 우리 그 도교육감하고 협약이 된 거고, 교육지원청하고. 예. 그럼 그 정도면은 재정적 지원 근거는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경상남도 조례 5,007호로 돼 있는데 이 조례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 우리 이제 시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다 협약만 돼 있는 사항들이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재정을 뭐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거기는 명확하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협약 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그러면 협약이 이제 중간에 중간에 뭐 중단돼 버리면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지방교육자치는 도교육감 사무이고, 그리고 이 행복교육지구라는 사업 자체가 또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예. 도교육감이 우리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상황인데, 예. 이런 것을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 경남도에서도 교육청과 협의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관련 조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이제 도교육감 사무가 있는데, 우리가 행복교육지구가 거제시 사업인 것처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도교육감에 대한 사무를 너무 배타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의견을 마지막으로 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뒤에 협약서를 보면 이제 2년으로 원칙으로 제 7조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했고 또 한 번 이제 연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기간이 정해져 있고, 협약 기간 연장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적인 연장으로 간주한다. 예. 2년이 지나면 마을교사나 도교육처럼 이게 없으면 그냥 계속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조례안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경상남도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관 조례에 따라서 각 시군에 이 관계되는 것들을 받으면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시도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도가 이렇게 시군에서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조례를 만들어놓은 사업비를 우리 시가 굳이 안 가져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져오는데 가져와서 그 내용을 충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만큼의 교육의 효과가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협약서에 근거하기보다 협약서가 지금 자동으로 연장되어 있는 이쯤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이제 반대 의견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공교육도 중요하고 뭐 사교육을 또 의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 마을 교사라는 이 팩트에 좀 방점을 찍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자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마을 교사였습니다. 행복지구안의 마을 교사였는데, 저는 뭐 할 생각이 없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자격이나 재능에 대한 그것 때문에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어느 기관을 통해서 마을 교사로 등록을 했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놀랬던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가서 마을 교사로 어떤 제안을 받고 갔었냐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현장 학습을 가는데 4개 반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학년이 전체 다 가는데 제가 갖고 있던 자격증이 안전에 대한 자격이랑 기후변화에 대한 강사 자격증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도 책임을 지면서 현장에 나가서 기후 강의를 해줄 수 있냐가 부탁이었어요. 부탁보다는 이제 그날 교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다 했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전문교육 받고 자격증을 받았던 학교에 계신 오래된 선생님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기후 강의하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교육에 계시는 선생님들 자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교사가 공교육이나 사교육을 벗어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게 이 교육지구에 있는 마을 교사들이 그 역할을 저는 해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에 현장 가서 안전도 하면서 그 우리 시에서 잘 해놓은 정자에 그 반을 모아놓고 제가 그래서 기후 강의 뭐 자원순환에 대한 재활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투명 페트병으로 아이들한테 강의를 했던 애들이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뒤에 그 강의가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마을 교사의 단적인 겁니다. 물론 처음에 다 100% 다 잘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또 연장을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이게 교육지구가 마을 교사들이 자리매김을 하면 우리 공교육이나 사교육에서 못하는 것들을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도 그렇고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좀 검토하시고 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경험담이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서의 검토 사안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조례식 근데 이 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런 걸 협약에만 해서 지원하지 않고 조례에 근거하려고 생각한 최한희 의원님한테도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과장님, 기본적으로 평생 교육하긴 하지 뭐 교육청하고 바로 직결돼서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먼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어떤 교육을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마을 교사에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청에서 아니, 마을 교사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사의 자질, 교사의 자질. 교원 임용을 통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전문성 당연한 교육학을 해야 되고 예. 그게 기본이거든요. 예. 그 예산 얼마 갑니까? 우리 그 제시에서 예산 얼마 3억이 갑니까? 갑니다. 그럼 도의 예산 얼마입니까? 도에 3억입니다. 6억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거 5년 10년을 활동해도 받지 못하는 대단한 예산입니다. 교육청에서 3억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제시 맨날 예산 없다 하는데 그 예산에 대한 그것도 제가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2년간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보고서 없이 3억을 추가로 이렇게 쉽게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가고, 일단 다시 우리가 교육기본법 보면은 6조에 이거 위반입니다. 제가 그 마을학교 교사 10분을 만났어요. 10분이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고 전문성도 전문성이고 강의할 때 개인적인 자기 생각 넣는 거는 기본이고요. 마을학교 교사를 하다가 1년 뭐 6개월, 3개월 하던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마을학교의 자질이 떨어지고 마을학교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 그제교육청도 각성을 해야 되고 우리 여기에도 이 선생님들은 어떤 계획서를 어떻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하는지 그것도 지도 감독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인 물론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잘해서 그 전문성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선생님도 있지만은 230명이라는 어마한 선생님이 그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내는 이야기는 이미 바깥에서 스스로들이 우리는 자질이 떨어지고 부족한데 마을학교에 그거 하면은 뭐 8시간 그 다음에 이틀 3일 교육하면 그걸 자격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모 중학교는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대학도 안 나온 분이 뭐 사회 한 단원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서 편파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밖에 심리 상담은 아이들의 정서, 공감, 경청, 그 아이들의 깊은 내면을 건드려야 되는데 석사 이상도 취업이 잘 안 돼요. 근데 고졸 선생님들이 심리 상담을 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울고 이런 그 피드백도 틀렸다는 거예요. 3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런 거는 관리나 그 다음에 그동안에 해온 프로포즈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도 짓겠지만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앞에 잠깐 마을 교사에 대해서 뭐 설명을 좀 하려다가 말았지만 우리 사회는 항상 그 뭐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사업 그 행복 교육주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 230여 명의 교사를 신청을 이제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해서 그대로 그분들을 그 상태로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 교육을 8시간을 받습니다. 받고 과장이 8시간 기본 교육을 받는데 우리는 4년을 합니다. 교사 자격증 예. 4년을 하고 그 8일 몇 시간 그런 거게 예,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 그거는. 그 비교도 안 되고 예.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서 그 어머니들이 전화가 와요. 도대체 마을 학교가 먹고 교장이라고 하고 다니고 교사라고 하고 다니고 근데 이거는 그 용어 자체를 마을 학교라고 도에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도 혼선입니다. 현장에서는 선생님들도 혼선이고 가르치는 그리고 교육을 받는 아이들 부모님들도 왜 이런 용어를 이렇게 쉽게 사용하냐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 교사란 말을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인들을 선생님이라고 칭하듯이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런 정도의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번에 요즘에 일반- 학교 예. 유치원 학교 무슨 학교 써가지고 고소고발도 되고 소송도 걸리는 게 지금 세상이고 또 교육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의 젠더 예. 이런 것들 아이들 가치관이 정확하지 정립이 안 됐을 때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성에 대한 거, 자의 행위에 관한 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 이후에 수업이 알차지가 않고 열심히 하는 교사들도 있어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을 학교의 그 명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교사들도 있지만은 우리 현장에서 만났던 교사들은 자기가 교사를 했지만은 이거는 좀 아니다.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체험 활동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굳이 이거를 3억이라는 예산, 도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관리 감독이 안 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냐. 이런 우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장이 어깨가 무거워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최양희 의원님, 예,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 키우는 문제라 모두가 고민하고 신경 쓰는 문제인데 우리 이제 이 조례를 발의한 최양희 의원님은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를 또 발의를 네네. 하셨을 테고. 그러면 이 조례는 사실은 이제 우리 그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부족함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라는 네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최영 의원님 발의하셨습니다.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장점도 있을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점과 그 단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단점은 네. 글쎄요. 230명의 마을 교사가 모두 다 훌륭하다라고 제가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고 거기는 고졸도 있고 중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맡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알로에를 키우는 농부다. 중졸이에요. 아이들한테 마을 교사 못 됩니까? 교사들이 해줄 수 없는 우리 공교육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해줄 수 없는 수많은 사회 현상들 우리 학교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수많은 사회 현상들을 아이들이 함께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래서 단점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장점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단점은 제가 그 230명의 교사들이 학력이 낮은 게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학력 낮은 게 그러면 단점일 수 있겠네요. 그 외에는 단점 저는 못 찾습니다. 그리고 네. 장점은 장점은 수백 가지입니다. 놀이 교실을 하는 놀이분과 교사들, 아이들 교과 과목에서 배울 수 없는 우리 전통놀이 아이들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고졸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지만 놀이 체험 자격증을 따고 그 분야에 열심히 공부해서 놀이 교사로서의 전문가들입니다. 초등학교 쌤들 못지않은 놀이 교사 전문가들로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누구도 뭡니까? 이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노? 뭐 자유행위 이런 거 교육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마을 교사가 아이들한테 그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까?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사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지금도 현장에서 장점 말씀하시라니까. 예,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예, 이 수업을 보니까 이제 우리 사업 세부 예산 내역에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받은 이 자료거든요. 네. 학교 내 학습 공동체, 또 마을교사 협력 수업 지원, 특색 프로그램 및 자치 운영 기관, 하여튼 이 사업, 이 교육 내용을 수업을 언제 하죠?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예. 이제 이게 마을 학교라고 해서 이게 좀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너무나 상세하게 잘 돼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놀이하는 곳은 놀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꽃차 만드는 곳은 또 일요일에 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그 학교 시간을 그 학교 이제 방과 후, 크게 보면 방학. 방과 후, 방학. 그다음에 주말. 네네. 예, 네. 그럴 때 학교 수업을 한다. 네네. 한 가지 예로 하면 제가 지역 위탁 마을 학교 운영이 15개소로 해서 1억 1,100만 원인데 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네, 이거는 지금 보면 15개 사업이 마을 학교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문도 각 우리 거제시 면동에 거의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초 아우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사 공예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평동에 있는 거제 지맥과 바람길이라는 학교에서는 환경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래를 키우는 농부들 둔덕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농업과 농업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용서초에 있는 푸른 마을 학교, 여기는 과학과 실험 학교입니다. 과학 실험을 주로 하는 용서 푸른 마을 학교는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관인의 마을 학교 거제면에 있는 곳은 역사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마음건강 마을 학교, 그다음에 어울림이라는 하청면에 있는 학교는 밴드나 스마트 교육 등을 네, 통해서 알겠습니다. 등등 예, 다양한 걸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센터가 있는 모양인데요. 센터는 거제 교육지원청 내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내에 센터가 따로 있고요. 네. 센터장은 그러면 누가 맡고 있죠? 센터장은 지금 거제 교육지원청에 이 일을 맡고 계시는 장학사 장학사가요. 있습니다. 예. 네. 그 교육행정공무원이네요. 네네. 네. 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추진협의회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의회입니다. 거제시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평생교육과에서 매년 3억 원씩 앞으로 2년간 또 지원하기라고 할 것이라고 좀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내년 또 예산서에 편성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쓰여졌을 때 제대로 쓰여졌는지 또 그리고 성과가 났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대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면 시장이 또 얼마나 알고 그걸 협약을 쓸 날인을 했는지 또 의문스럽고요, 사실. 보고는 평가 보고서 같은 게 첨부를 내렸습니까? 시장한테? 평가 보고서는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저 지금 올해 이제 11월 돼야 예, 1회차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예, 사업 아직 끝나고 나면 평가서는 아직 안 나왔죠? 예, 정산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한 해 동안 사업한 내용을 같이 또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거 2년 동안 6억을 편성해서 지원했죠. 예, 맞습니다. 다는 안 드리지만 우리 일부 우리가 예, 지원을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제 시에서 편성해서 의회에다가 이제 곧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요구를 할 것인데 뭘 알아야 예산 심의 때 편성을 해서 심의 의결을 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근거가 부족하니까 조례를 만들겠다. 조례 만드는 거는 제정해야 되는 거 동의할 수, 심의 의결할 수 있겠지만은 뒤에 또 예산이 가서 이제 진짜 예산이 가서 이거 성과 없으니까 의회에서 삭감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평가서 빨리 좀 나와줘야죠. 예, 그런 평가에 관한 사항은 시기가 조금 그게 이 남았더라도 교육청에서 이거는 그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주 사업은 그 운영은 교육청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해서 빨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그 납득할 수 있는 보고서 내놔라. 지금 다음 주에 되면 심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 예, 맞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 저희들 그 성과가 보고서 안 들어오면 예산 그 통과시키기 힘듭니다. 예,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에 대해서는 그럼 그래도 자료를 우리 받아보도록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예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카페 다른 그 뒷면도골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키우는 문제입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뭘 만들어서 아이들 키우는 문제는 서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의회 역할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 자체는 뭘 하는 거 알겠는데 그냥 1년씩 3억 6억 주고 또 시장 새로 이게 시작한 시장이 그 어느 공무원 보고 안 받고 사인해줬으니까 또 2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과연 이걸 깊이 알고 협약을 했는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의회에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간략한 보고서라도 해서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일단 그럼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라기보다는 혹시 제가 이거 보니까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아서 이 반대 의견을 하신 분이 오늘 이 시간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그 마을 교사였던 한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나 얘기를 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근데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을 교사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교원 자격증 얻으려면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몇 년을 해서 돈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을 교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뭐 8시간 교육을 받고 마을 교사 됐다 이랬는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저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저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분과에 계시는 마을 교사 이런 분들도 다들 이 마을 교사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뭐 강의 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교사를 먼저 갔었습니다. 왜? 이 마을 교사가 왜 필요하고 이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가서 우리 자격으로 따져서 더 많은 강사비나 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좋은 의도를 하는 이 사업에 진짜 재능 기부식으로 가서 우리는 그런 걸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이건 더 큰 강의 사업비보다는 그 가치를 갖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8시간 받은 사람이 선생이 돼서 뭐 자격도 없고 이런 말들을 듣고 계시는 정말 다른 일 제쳐놓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했던 마을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자격을 갖추고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자격증을 땄던 선생님들도 할 수 없는 수업들을 마을 교사들이 한다는 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성이나 뭐 자형 이런 것들은 절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을 교사를 대하는 것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반대 의견 올라왔던 것들이
어떻게 해서 올라간지 저는 상황을 잘 모르는데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렇지만 6억이라는 돈으로 230명을 교사들을 어디서 길러내서 그 파급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제가 그 안전교사 자격 따고 정식 자격증은 4년째 대학 나오고 교원 자격 딴 사람보다 저는 더 자격이 대단하다고 저는 잡으시면 다 그런 분들이세요. 어떤 분이 마을교사 스스로가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계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돈이 정확하게 평가가 돼야 되고 우리 세금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엉망이고 나 진짜 자격이 안 되는데 뭐 자리 채워서 와달랬다 이랬다 했으면 저도 사실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230명이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00%가 다 긍정적이고 할 수 없는 사업, 우리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더 나은 교육지구, 마을 교사들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잘 챙겨볼 테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요 왜냐면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했던 마을 교사 선생님들이 혹시 이걸 보고 좀 속상해 할까 싶어서 제가 말을 겉든다고 곁들였는데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관 시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예, 저는 아까 전에 좀 질의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 때는 심사 보류를 좀 요청을 하고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몇 가지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 마을 학교에서 역사 교육도 이루어주는구나, 또 학교라는 곳에서 과학 교육도 이루어주는구나, 또 아까 전에 외관이라고 하셨죠. 그런 데서도 역사 교육, 우리 전부 다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최초 마을 학교의 취지랑
조금 질의하는 그런 우리가 회의하는 과정 속에 이것은 정말 더 확실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조금 더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심사 보류를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할 이야기를 저기 우리 김선민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도 심사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도 그러면 김선민 의원님의 심사 보류 의견에 보조 설명이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촉기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으로부터 제5항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어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기를 하겠습니다. 표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안에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은 7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김수미 의원이 동의한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은 7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